자, 캡컷을 보려고 하는데 캡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 캡컷을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여셔가지고 캡컷 검색해 보시죠. 캡컷 검색하시게 되면 캡컷.com 캡컷.com 있습니다. 캡컷.com 눌러보시면 사이트 들어오실 거고요. 들어와졌을까요? 그 다음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일단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시고 설치를 하세요. 파일 열기를 통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데스크탑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세요. 설치가 되셨을까요? 캡컷은 유료가 많아요. 그게 참 아쉬워요. 쉽기는 쉬운데 유료가 많아요. 캡컷은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캡컷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캡컷에서는 한 가지 오디오 믹스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어린애 목소리 또는 뭐 중년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 톤을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런 기능이 하나가 있어서 캡컷으로 또 사용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동의 및 마음대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옆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닫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캡컷에 AI 이미지 그 생성기가 붙어가지고 옆에 지금 광고 계속 하고 있죠. 동영상 스튜디오 AI 해가지고 C댄스 2.0이 붙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동영상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가 도구들 보시면 다 AI로 다 제작하는 겁니다. 긴 영상을 짧은 영상, 동영상 얘는 뭐냐 하면 롱폼을 쇼츠로 제작을 해줍니다. 롱폼 긴 영상을
여러 개의 쇼츠로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AI 동영상 만들기. 네, AI 드림이나 시댄스 2.0으로 동영상 제작도 가능해 주고요. AI 이미지 제작도 해줍니다. C드림 5.0 기반이래요. C드림 5.0이면 실사 이미지 잘 뽑아주거든요, 얘들. 그리고 AI로 번역도 해줍니다. 동영상 번역도 해주고, 대화 장면에서 이렇게 캐릭터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도 같이 말하는 것처럼 변형도 해주고, 다 AI로 해줍니다. AI로. 그래서 프로 버전을 쓰셔야 돼요. 이거 쓰시려면 유료 결제를 하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옷 입히는 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AI로 옷을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딱 입혀지는 예제 보여지죠. 목소리도 만듭니다.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바꿔주는 목소리도 만들어주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믹서 기능이 있어서 여러가지 목소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화질로 업스케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 편집도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아무튼 유료로 쓰면은 많이 편합니다. 사실 유료로 쓴다면 많이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AI 동영상이든 촬영했는 동영상이든지 간에 편집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법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예제 갖고 계시나요? 예제 없죠? 길버시네. 잠깐만 있어 보세요. 뭐 나오지? 아이, 픽사비에서 다운받아 쓰죠 뭐.
제가 받아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바탕화면 보시면 DX2 공유 폴더라고 있나요? DX2 공유 폴더? 있을까요? 네. DX2 공유 폴더 보시면 돼요. DX2 공유 폴더 가셔가지고 영상 파일 다운받으십시오. DX2 공유 폴더 다운받으시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먼저 하나 만듭니다. 폴더는 캡컷이라고 하나 줄게요. 이름을 캡컷이라고 주고, 캡컷 안에, 캡컷 폴더 안에요, 비디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비디오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그 비디오 폴더 안에 좀 전에 받으셨던 4개 파일을 옮겨주세요. 여기에다가 캡컷이라는 폴더를 프로젝트 폴더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 폴더에 넣었나요? 4개 받아가지고 공유 폴더에 있는 4개의 파일을 받아서 비디오 폴더에다가 넣어주시고, 못 넣으신 분, 지금 앞에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서 띄워놓은 화면입니다. 이 화면까지 돌아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위쪽을 보세요. 위쪽에 보시면 미디어,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편집 효과, 전환, 캡션, 필터, 조정, 템플릿, AI 아바타 있나요? 여기 있는 것들이 소스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스를 가지고 올 때 여기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고 소스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면 비디오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라고 하면 음량 효과 또는 음악, 배경음악, 그리고 나레이션, 이런 것들, 소리 나는 것들은 다 오디오에 속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자막, 타이틀, 글자에 적었던 클립들 이렇게 놓여지게 되고요. 스티커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고, 편집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집에 효과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스티커도 이미지가 눌러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가지 많습니다. 움직이는 이미지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 이미지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때 이 화면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이렇게 보이죠, 그죠?
얘들은 웹에 다 웹 서버에 있는 거라서 아직 내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먼저 다운받아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왼쪽 상단에 보석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은 유료예요.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은 해볼 수는 있어요. 다운받아서 사용되던데요. 맞아요. 사용되기는 해요. 하지만 내보내기를 못해요. mp4 파일로 내보내려고 하면 프로 버전 기능이 있다고 내보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석은 되도록이면 무료 버전에서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보석이 안 붙은 것은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랑 편집 효과랑, 편집 효과는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어떤 형태로 이미지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전환 효과라고 있어요. 전환 효과는 클립과 클립 사이에 바뀔 때, 클립과 클립 사이에 바뀔 때 사용하는 게 전환 효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석 붙은 것은 유료, 안 붙은 것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우스 올려 보시면 이미지 바뀌는 걸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캡션은 밑에 자막 달리는 겁니다. 그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음성을 분석해 가지고 밑에다가 글자로 자막을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 필터나 조정은 영상에 대한 효과, 색상이나 밝기나 이런 효과들 변화값을 주게 됩니다. 조정도 마찬가지. 템플릿은 미리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이런 틀들을 가져다가 틀을 가져다가 이미지만 바꿔서 쓰는 겁니다. AI 아바타는 뭐 당연히 유료겠죠.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다 유료입니다. 얘는 유료로 사용이 가능해서 뭐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에서부터 보죠. 미디어를 선택하셔 가지고 4개의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 가져오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두셨던 바탕화면에 캡컷 안에 비디오 안에 있는 파일들을 열기 해서 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와졌나요? 맹희씨 불러와졌어요? 그래도에서 갖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클릭해서 불러와도 되지만, 탐색기 창에서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 이것을 순서대로 내가 타임라인에다가 올려놓고 싶어요. 순서대로 올려놓고 싶을 때는 내가 편집하기 원하는 순서대로 밑에 플러스 단추 있습니다. 여기 트랙에 추가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서 이 트랙에 추가라는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하세요.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트랙에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밑에다가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넣는데 기준선은 요 현재 시간 표시기가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난 얘가 1번 놓고 싶었고 2번 놓고 싶고 3번 놓고 싶고 4번 놓고 싶은데 정작 넣고 나니까 거꾸로 됐더란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기준선이 여기 처음에 와 있어서 그래요. 다시 지워 볼게요.
클립 지우실 때는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이렇게 차례대로 지워지면서 프리미어와는 좀 다르게, 프리미어는 지우면 지운 자리가 뻥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은 왼쪽으로 채워줘요. 왼쪽으로 꼼꼼하게 다 채워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1번을 추가합니다. 1번 추가하시고 나면 이 현재 시간 표시기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앞에 있으면 앞쪽에 추가가 돼 버리지, 뒤에 있어야지만 두 번째 거 추가하셨을 때 뒤로 갑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뒤로 보내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옮겨가면서 현재 시간 표시기를 옮겨가면서 추가하실 수 있고, 다음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난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참새가 있는데, 참새인가요? 무슨 새가 있는데 새를 맨 끝자리에다 놓고 싶어요. 그럼 드래그해서 뒤쪽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맨 앞에 놓고 싶어요. 드래그해서 맨 앞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다 비껴줘요. 자리를 이런 식으로 비껴줍니다. 되나요? 굉장히 쉽죠? 드래그해서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정렬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면 자기 알아서 정렬 다 이루어집니다. 앞에 거 빼고 싶은가요? 빼면 되죠 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 내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 하실 때는 위에 플레이 단추 눌러서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되고, 플레이 단추 눌러서 한번 영상을 전체적으로 구경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클립들이 나열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그겁니다. 컷 편집. 컷 편집이 지금처럼 조각난 영상들을 차례대로, 내가 보여줄 차례대로 갖다 놓는 것이 컷 편집입니다. 이때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더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다 하시면 컷이라고 해서 잘라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컷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자, 이 원하는 클립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조금씩 잘라 버릴 겁니다. 자, 얘들 이렇게 뚝 보시고, 이 자리에서 나는 잘라주겠다, 분할하겠다 하실 것 같으면 왼쪽 상단에 요 도구 상자들 위에 딱 보시면은 분할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분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두 개가 나눠져요.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컨트롤 K 누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면도날로 클릭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처럼 위에 분할 단추 눌러 주시면 됩니다. 분할 단추 누르시면 잘리고, 자, 버릴 것은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버려집니다. 버려지자마자 빈자리는 오른쪽에 있던 클립들이 땡겨 와져서 꽉 채우죠. 자르기 되셨나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 남기고 다 잘라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실 게 그거예요. 소스 가지고 와서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서 버리는 거. 많이 버릴수록 좋습니다. 내가 찍었는 게 고생해서 찍었다, 아깝다 하시면 못 버려요.
못 버리면은 편집해놨는 거 보면 엉망이죠 이제.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갑자기 턱 변합니다. 갑자기 탁 변하는데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변하게 하고 싶어요. 전환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전환 효과는 위쪽 난에서 전환이라고 하는 단추 눌러 주시고, 이 전환 중에서도 자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 이렇게 올려 보시면 보석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넣으실 때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은 거 있다 하시면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연기 와이퍼라는 거 넣어 볼게요. 넣으실 때는 밑에 이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다운을 먼저 받으시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현재 시간 표시기를 옮겨요. 이렇게 다운받고 싶은 적용하고 싶은 자리에다가 현재 시간 표시기를 옮긴 다음에 연기 와이퍼 다운받은 것을 플러스 단추 눌러 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이렇게 바뀌죠.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바뀌는 곳에다가 여러분 효과 한번 넣어 보시죠. 마우스 이렇게 올려서 여러가지 형태를 보시면서 요거 좀 괜찮네 싶은 것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먼저 다운받으셔야 되고, 다운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효과를 넣어 주실 수가 있죠. 이게 효과 들어가는 게 좀 길다 싶으면 좀 짧게 끝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효과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효과 부분이 좀 길더라, 이게 효과 들어가는 게 좀 길다, 나 1초 정도에 끝내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전환이라고 있나요? 그죠? 전환 부분에서 기간을 줄여요. 1초 정도로 줄여 볼게요. 줄이시고 플레이 해 보시죠. 훨씬 빨라졌죠? 그래서 2초로 되어 있던 것을 1초로 줄이셔도 지금처럼 이렇게 효과 속도를 다르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먼저 선택하시고 효과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오른쪽 상단 보시면서 시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효과는 다 한 번씩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한 번씩 보세요. 이거는 어떤 효과인지. 그리고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자, 영상 자체에다가 빛 반사나 또는 여러가지 밝기 또는 색상 이런 것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바꾸시려면 여기를 가셔야 됩니다. 보시면 필터랑 조정이라고 있는데, 조정 일단 볼까요? 조정 들어가시게 되면 사용자 선택하시고 사용자 조정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조정을 추가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립을 선택해 놓으시고 내가 여기서 지정하고 싶은 필터가 보정을 좀 해야 되겠다, 고해상도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선택해 가지고 밝음으로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먼저 다운을 받으시고 해당되는 클립에 대해서 이 클립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밝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앞쪽에서는 못 느꼈는데 밝음이라는 필터가 들어가니까 훨씬 밝아지죠. 이렇게 다른 효과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는 것은, 필터라는 것은 이미지 자체에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해요. 밝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디오는 없으니까 좀 그렇고 텍스트 한번 보죠. 텍스트 첫 번째 장에서 타이틀을 적고 싶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 텍스트를 추가를 합니다. 더하기 기호 누르셔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기본 텍스트로 적혀 있죠. 여기는 캡컷 뭐 이렇게 적을게요. 자, 타이틀을 캡컷 동영상 편집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글자는 오른쪽 보시면 일단 글 내용을 바꿔줄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글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유료일 뿐이지, 유료지만 외부 글자들도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글자들 글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영문 글꼴이랑 한글 글꼴을 달리 주실 수도 있어요. 영문 글꼴은 한글 글꼴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적어 놓고 나서
영문 따로 한글 따로 설정해 주셔도 돼요. 다음 이 타이틀이 또 선택해 놓으시고 색상에서는 아래쪽에 오른쪽에 색상이라고 해서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바꿔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도 원하시는 크기만큼 이렇게 옮겨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이 있어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클릭만 하시면은 해당되는 그 글꼴이라든지 아니면은 색상이라든지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냥 나는 원하는 형태를 클릭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스티커는 말 그대로 스티커입니다. 이미지를 그냥 다운받아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크기 조정하실 때는 모서리에 점 잡으셔서 크기 조정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위치 이동할 때는 그냥 잡아서 옮기시면 되고, 이미지 위에 이미지 올리는 것이 스티커입니다. 이미지 위에다가 이미지를 올려주는 거. 밑에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유료는 안됩니다. 유료는 사용은 테스트는 해보실 수 있어요.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만 하면 테스트는 되는데 mp4 파일로 내보내기가 안됩니다. 이거는 나는 이런 유형의 그림을 이용하고 싶은데 유료더라 하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AI를 통해서 만드세요. 그러면 돼요. AI 통해서 만들어서 갖다 가져오면 됩니다. 어차피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PNG라고 하는 파일로 덮어버리면 됩니다. 다 적어 보셨나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스티커는 굉장히 많거든요. 밑에 여러분들이 여기 뭐 최신, 동물만, 히트만 뭐 이런 거, 네일폼 뭐 이런 거 쭉 한 번씩 선택해서 찾아보십시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얘들이 이제 그거 해볼까요? 움직이도록 한번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자, 손이 요렇게 가리키도록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캡컷이라는 걸 이렇게 가리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얘가 캡컷이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 할 때나 에펙 할 때 뭔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타임라인에 키프레임, 그죠? 키프레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어떻게 넣느냐 하면, 자, 요 지금 제 거 같은 경우 스티커를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는데, 여러분도 한번 손가락 모양 붙여 보시고, 그 다음에 요 클립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클립의 첫 번째 위치에 가시고 오른쪽 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창 한번 보시죠. 오른쪽 창에 보시면은 가장 쉬운 것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여기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서 애니메이션에 반복 주는 겁니다. 반복 주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반복이라고 해서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올려 보시면 뭐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 점프 해볼까요? 점프를 이렇게 점프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애니메이션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거를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쉬워요. 난 속도 너무 빠른데요, 천천히 하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속도를 이렇게 더 늘려 주시면 됩니다. 0.5초 되어 있던 것을 1초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개수가 줄어들었죠. 조금 더 빼볼까요? 1.5초. 이렇게 움직였네요. 0.5초. 자, 점프를 넣어서 속도 조정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시고 하시면 돼요. 클립을 선택하시고 주시면 됩니다. 클립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하시면 오른쪽에 여기 타임라인 오른쪽에 확대 있습니다. 확대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쭉 하시면은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엄청 커집니다. 작은 것이 엄청 커졌죠? 나 수동으로 뭔가 주고 싶다. 아니면 동영상, 자, 동영상 편집이라는 글자가 내려올 때, 들어올 때 말이죠. 들어올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서서히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 왼쪽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얘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영상 클립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요. 애니메이션에서 인입니다. 들어오는 건 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가지가 있네요. 보석 달린 것도 있고 안 달린 것도 있고, 저는 요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좀비 라이징.
위에 아래 위로 탕 튀면서 올라오죠. 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어떤 효과를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스티커 같은 경우에 위치를 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내리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또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효과를 줘야 되겠다 하실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직접 입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위치랑 회전에 대해서도 직접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프레임 추가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파란색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그 다음 내가 이 위치를, 그 다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녀석의 위치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또 하나 더 붙고요.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하실 때 위치로 이동. 클립 자체에 대한 위치 이동입니다. 안에 있는 클립이 효과 준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을 설정했다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되어서 전체 틀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주고 싶다 해도 마찬가지. 회전을 주고 싶다 하시게 되면 회전을 주고 싶은 위치에서 키프레임 설정하시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각도의 변화 값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각도의 변화를 주시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래서 클립 자체에 애니메이션을 주실 때는 지금처럼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창에 있는 변형 속성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애니메이션들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상도 마찬가지. 캡컷의 영상에서도 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내가 이걸 들어오게 했는데 없음 하시고, 지울 때는 없음 하시면 돼요. 없음 하시고 애니메이션에 반복해서 또는 인해서 이런 작업들을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글자들이 막 움직이죠. 캡컷에서 음악은 못 넣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캡컷에서 못 넣고요. 프로 버전은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 버전은 넣어가지고 출력할 때 뭐 제재가 안 먹히는데, 우리가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영상에다가 배경음악을 넣기 위해서 오디오 부분에 파일을 넣잖아요. 넣으면 내보내기를 못해요. 그래서 오디오 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좀 많습니다. 이거. 근데 꼭 요렇게 편집하는 걸 알아두시게 되면 제가 월요일날 에디츠라는 것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디츠는 인스타그램의 전용 편집 프로그램이거든요. 걔는 전체 다 무료예요. 페이스북에서 배포를 했는데 전체가 다 무료인데 지금 이 캡컷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다 있으면서 무료고, 오디오도 심지어 배경음악도 현재 유행하는 곡 있잖아요. 다 붙여서 내보내기가 돼요.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저작권을 라이센스 다 득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도 쓰실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지금 현재 하는 유행곡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배경음악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죠?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우리도 붙여서 내보낼 수 있어요. 그게 라이센스 다 허용된 거라서 인스타그램에서만 허용됐어요. 유튜브에서는 허용된 거 아니고, 유튜브에서는 내보낼 때 다른 음악으로 바꾸셔야 되고 인스타그램 올릴 때는 가능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튜브나 틱톡, 여기 특히나 캡컷은 틱톡의 편집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틱톡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으면 바로 올릴 수가 있는데 유료 사용자들만 좀 편하고요. 되게 불편해요. 무료일 경우에는. 아무튼 다 피해 다니면서 이런 효과들 넣어 주셔야 되고, 좀 괜찮다 싶은 효과들은 다 유료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갔어요. 각각의 클립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글자에 대한 효과, 이미지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효과도 주실 수 있고, 이렇게 동일하게 전환 효과도 넣어서 이렇게 전환 효과도 넣어서 만들어 봤고요. 다음 지금 이렇게 편집된 사항을 나는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하실 것 같으면 내보내기를 통해서, 여기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프로 버전의 기능을 썼네요. 스티커도 프로 버전 기능이고, 자, 요런 게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썼는 기능 중에서 스티커가 여기 아까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스티커가 유료예요. 유료 버전을 쓰니까 얘가 이렇게 내보내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 보시면 요게 들어갔대요. 지우고 이 녀석 지우고 다시 내보내기를 한번 하려니까 또 이 기능이 하나 더 있대요. 프로 자료가 있대요. 얘 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 효과가 하나 더 있었구나. 글꼴이 유료구나. 이 글꼴이 유료 글꼴을 제가 썼대요. 그럼 글꼴 쓰지 말아야죠. 무료 글꼴을 찾아서, 이게 앞에 보석 붙은 건 다 유료 글꼴들입니다. 뭐 이렇게 붙어야죠. 자, 요렇게. 자, 요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해보면 이제 떴네요. 자, 요런 식으로 나와지게 되고, 내보내는 위치는 바탕화면에 캡컷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지정을 해서 내보낼 겁니다. 해상도는 동영상이라고 해서 이 해상도가 1080p에 H264 MP4 파일로 내보내지고요.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게 되면 GIF 내보낼 때 여기 옵션 달아달라는 거, 자, 그 다음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스크탑, 그러니까 뭐 바탕화면에 여러분 만들었던 캡컷 폴더 안에다가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만들어진 것을 틱톡이나 유튜브 쪽으로 바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대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틱톡이나 유튜브 쪽으로 거치지 않고요, 그 폼을 열지 않고 여기서 바로 접속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만들어 놓고 볼게요. 자, 다 나갔대요. 폴더 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요렇게 0417 오늘 날짜로 파일이 한 개 만들어졌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져요. 자, 이렇게 영상이 깨끗하게 잘 나와졌습니다. 영상 편집할 땐 좋아요. 얘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근데 오디오를 못 쓰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죠. 영상만 편집할 때는 좋습니다. 네, 보내셨나요? 저장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내가 이어서 편집해야지 하실 때는 파일에서 여기 메뉴라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시면 메뉴라고 있어서 메뉴 눌러 주시고, 이거 자동 저장이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자동 저장인데 위에 메뉴에서 파일 누르셔가지고 내보내기, 이렇게 해서 mp4 파일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플레이어 창에서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단추 있나요? 가로 세로 비율, 가로 세로 비율을 클릭을 해 보시면 다양한 비율의 틀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먼저 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본의 영상 크기이기 때문에 16:9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졌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쇼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9:16으로 선택을 해주시죠. 9:16으로 선택을 해서 영상을 크기를 조절하시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내가 저기 뭐지? 어디야? 인스타그램에 릴스로 제작해야 된다 하시면은 3:4, 3:4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9:16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아래쪽에 자기 그 프로필하고 위쪽에 제목하고 가려지거든요. 가려지기 때문에 영상이 다 겹쳐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4:5, 3:4, 3:4 비율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래 위는 까맣게 나오고 영역에서는 가운데만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영상으로 내보내보시고
쓰시고 나시면 제가 유튜브 거 아니면 지금 녹화했는 것을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옆에 캡션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3대4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줄어지죠. 줄어지게 되는데 이 영상 클립의 크기를 확대나 축소해서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영상 클립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변형, 트랜스폼이 있어서 이걸 확대 축소를 통해서 내가 자를 부분 자르고 맞춰 주셔야 돼요. 또는 9대16으로 가면 되겠다 하시면 9대16을 했다면 9대16에서도 다 채우지 마시고 아래쪽과 위쪽은 좀 비워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채우지 말고, 그러면 비율 크기를 아예 딱 정하세요. 여기 9대16의 창을 열었다면 난 비율 크기를 200% 할 거야. 200%로 하고 싶다. 200% 이렇게 200% 딱 맞춰 가지고 이 상태로 편집을 하는 거죠. 아래 위로 움직이지 말고, 좌우로는 움직여도 아래 위로는 움직이지 말고 요 가운데 딱 맞춰 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옮겨 버렸어 그러면은 정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 맞춤 해 주시면 됩니다. 세로 중간 맞춤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스타그램 올려도 위쪽과 아래쪽은 그 프로필 부분이 나타나지고 가운데 부분만 영상이 나오도록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쭉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다 보십시오. 다 보석이 붙어 있어 가지고 내보낼 수가 없어요. 손떨림 보정, 품질 보정, 이미지 노이즈 감소, 뭐 광학 호흡, 뭐 AI 삭제 이런 거 다 있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유료 아닌 게 찾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 하시고